고3 19년 6월 시행했고 20년 6월 모의고사 24번부터 26번까지 조응전 문제 보러 갈게요. 역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 바로 보는 것보다 뒤로 나와 있는 보기 먼저 보러 가셔야 되겠지. 26번 먼저 볼게요. 조응전에서의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꿈 꿀 건가 보다. 꿈 중요한 기능을 하나 본데요.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현실 세계의 위기를 꿈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인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해서 결국엔 야호! 영웅이 된다. 앞으로 넘어가죠. 23에서 26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편은 동그라미 나쁜 놈은 세모. 조응은 송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송나라 신앙에 태자를 구해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태자가 어디 잡혀 있었는데 태자와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국을 향한다. 오, 예정된 위기. 이적에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때 원수가 여러 날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는데 위국으로 가던 중 연주에 도달해서 쉬고 있죠.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여기서부터 이제 꿈꾸기 시작할 거예요. 꿈에 들어갑니다. 입몽.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나비를 따라 공중으로 날아 한 곳으로 날아가니 이 사람이 날개를 얻었다고? 비현실적인데 첩첩한 산 중에 산목이 빼곡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 세 개라. 바로 여기 26번에 나와 있었던 초월적 세계가 되는 거겠지. 빽빽한 산 중 초월적 세계.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 세 개라. 한 곳에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아 있고 나아가서 봤더니 문에 현판이 붙어 있는데 만고 충렬문, 오랜 세월 충성과 지조를 지킨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문이라고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올려다 봤더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이 관옥 같고 곱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아 있었다. 누가 한 노인이 요 정도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100% 임금이지.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열맞춰 앉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그 아름다움이 측량 없더라.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 개입.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 역대를 역력히 기르는지라. 나라의 흥하고 망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된 줄 모르고 분부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은 각각 자신들의 공을 밝혀서 말하라 했더니 좌석을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는데 그 공적에 말하기를 자, 니들이 나라를 위해서 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얘기해봐라 했더니 한 사람이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뜻이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1월 온 세상에 찬란합니다. 또 한 공적에 말하기를 칼을 잡아서 흉악한 오랑캐를 소멸하니 제후가 될 만하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후 너의 이름이 세상에 진동할 것이다. 평가를 해주고 있네요. 그 남은 공적을 어찌다 기록하리요. 여기도 역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문평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문평.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좌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소회를 다하고 노기 등처럼 화도 내고 칼을 베풀고 매우 성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하면서 좌중 사람들의 행동을 열거해주고 있네요. 대꾸법도 쓰여있다. 이렇게 체크해볼까?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 때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아 말하기를 우리 각각의 소유는 옛일이라 하나여도 미치지 못하여니와 우리 어떻게 말해도 대책을 세울 수 없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다. 사자성어 하나 있죠? 기, 왕, 불, 구. 대송이 역적에 망함이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하리까? 대송이 역적에 망하고 멸송이 된다라는 건 송나라 망한다는 이야기고 조웅이는 송나라 신하인데 어머 송나라의 위기기도 하면서 조웅의 위기도 되겠지. 한 사람이 아니야.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회복이 없사오리까 라면서 송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네요. 오래 갈 거야 그 나라. 긍정적이다. 이때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었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적의 간계에 걸려 죽을 듯하니 불쌍하다 라면서 조웅의 위기를 예언해주고 있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은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맞추고 전쟁에 패한 혼이 될 테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할 때 문지키는 군사가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에 문제 들어오시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뜰에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고 어찌 늦게 도착하셨습니까? 송나라 문제 말하기를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다. 오다가 한쪽을 봤더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런저런 매복하고 있기에 행여 그러할까 시일 운수를 통치 못하여 시일 운수라고 하면 현재 지금의 운수를 통하지 못하여 죽을 듯할 것 같아서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왔었다 라면서 예상된 위기에 대해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고 왔다. 좌중이 외쳐 말하기를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고 불쌍한 공론을 했었는데 대운이 막히지 않았었네요. 천수를 어찌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한낮의 짧은 꿈이었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각몽. 조웅이는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어요? 나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해결책을 세워줬다라고 했는데 해결책을 보지는 못하고 왔죠. 그래서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자꾸자꾸 꿈속의 일 때문에 불안해졌다.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위로 떠올랐는데 배경묘사.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새 소리는 불력이 넌 이제 못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배경묘사를 통해서 너 못 돌아가 불길함을 암시해주고 있네요.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 밤의 달빛은 희미하기만 했다. 이게 딱 봐도 매복당하기 좋은 곳인데 이거?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봤더니 동쪽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배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이제 이 노옹이 어찌저찌 해라 라면서 알려줄 거예요. 조력자가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푸른 나귀를 재촉하여 배구선 부채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웅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했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봐도 보통 노인이 아닌 것 같아서 노웅이 묻기를 연주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대답하였다. 그리하오이다. 위국으로 가는 조원수를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바삐 알려주소서. 노옹은 조원수를 만나야 한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뭔데 나를 찾지?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조옹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보냈는데 나 경치 좋은데 놀러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 천명도사를 만나 수삼일을 머물렀는데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면서 말하기를 천명도사가 노홍에게 준 편지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그대 조홍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했는데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휴, 다행히도 문제없이 서찰을 전해주라 라고 하는 천명도사의 부탁을 실행할 수가 있었다. 소매 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내어주고 팔을 들어 하직 인사를 하는데 원수가 다시 노웅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뿅 하고 사라졌었다. 전기적 요소죠. 마음속으로 신기하여 가슴이 두근두근 그 편지를 급히 떼어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에 먼저 들어가 포를 한번 쏘라 라고만 쓰여 있었다. 서번이 하고 있었던 어떻게 이 매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된 거겠지. 좌장군 위홍창이를 불러서 장조를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편지에 쓰여져 있는 얘기, 서찰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서찰의 내용을 신뢰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자기가 꾸었었던 꿈속의 일을 믿고 있는 거니까. 홍창이 급히 아뢰기를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너는 급하게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 더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되도록 빨리 데리고 나오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 급기 함곡에 들어가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어우 다행.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2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송문제는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에 빠질 뻔했지만 결국에는 모임에 왔죠. 1번 탈락.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 사관에게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지저분한 문제였었죠. 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다가 위국으로 가던 도중에 이미 연주에 도달했네. 그러니까 23번에 2번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23번에 3번 연주 이미 도착.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죠. 그렇죠.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었는데 오시에 도착했으니까. 조웅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오케이. 위홍창, 조웅의 부하죠.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함곡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원수, 조웅의 명에 따라서 누구? 선봉 데리러 나오려고. 선봉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었던 거지. 황금관을 쓴 노인은 임금이죠. 모임에 상석에 앉아있다.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아니요. 그냥 계속 앉아있었습니다. 계속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위로 올라가서 24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으로 넘어왔더니 A 부분은 어디예요? 꿈에 들어가는 장면인 거죠.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 경치가 엄청 멋있는 곳에 들어갔다. 이것이 진취적인 기상이 있지는 않죠? 2번 B 부분은 어디예요? 함곡에 도달하고 불안해. 이거 일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시간의 흐름을 통해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자꾸자꾸 마음속으로 불안불안하고 있죠? 2번 탈락. 3번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 꿈꿔서 임금님 앞에 가는데 뭐가 낭만적이야? 환상적이긴 해요.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 드러나 있지 않죠. 3번 탈락. 4번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의 비롯되는 긴장감은 없지. B에서는 계절적 상황 쓸쓸함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감이었죠. 그러면 5번의 답은 5번이겠네요.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느껴지는 신비로움, 그렇죠. B에서는 현실에서 군사를 데리고 가면서 나타나는 불안감. 그래서 답은 5번. 밑으로 내려오죠. 큰 잔치, 꿈속에서의 구경한 잔치죠. 1번,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면서 아니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1번이 정답이겠네. 2번,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 누구? 조웅에 대해서. 3번,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심이 많죠? 4번, 참석자는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필기해 놓은 부분에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대꾸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4번 맞지. 5번, 많은 참석자들이 가득 찬 음식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 그렇죠. 답은 1번. 26번 보러 갈게요. 꿈속에서 송문제가 조웅을 구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웅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비호라는 말이 어렵나? 그냥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괜찮지? 조웅이 행군 중에 슬퍼했습니다. 전쟁에서의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으면 그거 개꿈이야. 나 무조건 이겨. 그랬으면 슬퍼하지 않았겠지.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고 거기에서의 나타난 불안감이 현실에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린 말이지.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웅이 거론이 되었다. 앞으로 조웅이 해야 할 일 뭐다?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천명이다. 좋았어. 조웅이 노웅을 통해 전달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랐다. 편지 내용 진짜다. 꿈속 내용에서의 본 초월적 세계 진짜다. 조웅이 천명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떠나고 가는 것은 노웅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웅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조력자다. 천상의 메신저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 수고하셨습니다.